안녕하세요. 혹시 우리 동네 버스 노선 보면서 이거 조금만 바꾸면 진짜 편할 텐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? 근데 왜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걸까요? 오늘 실제 법원 판례를 가지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. 매일 타는 버스잖아요. 저기서 한 정거장만 더 가면 딱인데 아니면 우리 집 앞으로 휙 돌아오면 진짜 좋겠다.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. 그쵸? 근데 이상하죠? 주민들이 이렇게나 원하는데 왜 이 간단해 보이는 변경이 그렇게나 어려운 걸까요? 자,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? 아주 흥미로운 실제 사건 두 개를 들여다볼 건데요. 한 분은 버스 노선을 제발 좀 늘려달라. 또 다른 한 분은 저 노선 좀 제발 막아달라. 이렇게 소송을 건 사건입니다. 와, 완전 정반대죠? 먼저 창원에서 마을버스를 운영하시던 김 사장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. 이분이 보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막 무거운 짐 들고 낑낑대면서 병원 가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. 그래서 안 되겠다. 내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읍내 중심까지 노선을 연장해야겠다. 마음 먹고 주민들 서명까지 쫙 받아서 시청에 신청을 냈습니다. 와, 정말 좋은 뜻에서 시작한 일이죠. 자, 그런데 전주의 이사장님은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.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경쟁 버스 회사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. 아니 이러면 우리 손님 다 뺏기고 사업 망하는 거 아니야? 싶어서 정부를 상대로 저 회사 노선 허가해 준 거 취소해 주세요 하고 소송을 낸 겁니다.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생존이 걸린 절박한 싸움이었던 거죠.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 두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. 한쪽은 정부가 안 돼! 라고 거부한 결정에 다른 한쪽은 정부가 좋아! 라고 허가해준 결정에 불복한 거죠. 그러니까 둘 다 버스 노선을 둘러싼 정부 결정에 대한 소송인데 바라는 건 완전 반대였던 거예요. 자,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? 궁금하시죠? 자, 한 분은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한 어떻게 보면 선한 사업가고 또 다른 한 분은 자기 사업, 자기 생존권을 지키려는 기존 사업가예요. 여러분이라면 누구 편을 들어주고 싶으세요? 이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한번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. 정말 놀랍게도요, 법원은 두 사건 모두에서 정부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선을 연장해달라던 김 사장님도 지고 신규 노선을 막아달라던 이 사장님도 소송에서 졌다는 겁니다. 둘 다요. 아니 바로 이 지점에서 다들 엥 하실 거예요. 한쪽은 주민들이 원하고 공익을 위한 것 같은데 다른 한쪽은 자기 재산을 지키려는 정당한 요구처럼 보이잖아요. 그런데 어째서 법원은 두 사람의 요구를 전부 들어주지 않은 걸까요? 그 핵심 열쇠가 있습니다. 지금부터 그걸 알려드릴게요. 이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핵심 키워드, 바로 재량행위라는 법률 용어입니다.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려워 보이죠? 괜찮습니다. 오늘 이것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고 가셔도 정말 큰 걸 얻어가시는 거예요. 자, 그럼 재량행위가 대체 뭘까요? 아주 간단히 말해서요. 버스 노선 허가 같은 건 1 더하기 1은 2처럼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. 법이 행정기관한테 이건 당신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정책적으로 판단하세요 하고 넓은 권한을 준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. 이 저울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. 행정기관은 말 그대로 이런 균형 저울을 들고 있는 셈입니다. 김 사장님네 마을 주민들 편이 물론 중요하죠. 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존 시내버스 체계가 무너진다거나 다른 시민들이 불편해지는 문제, 즉 전체 대중교통의 질서라는 더 큰 그림과 균형을 맞춰야 했던 겁니다. 그래서 법원의 입장은 아주 확고합니다. 버스 노선처럼 복잡하고 전문적인 정책 판단은 솔직히 우리 법원보다 담당 행정기관이 전문가 아니냐. 그러니까 그 결정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잘못되거나 이상한 게 아니라면 우리는 그들의 판단을 존중하겠다. 이게 바로 두 사장님이 안타깝지만 모두 패소한 진짜 이유입니다. 자,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. 아니, 그럼 우리는 행정기관이 결정하면 그냥 무조건 따라야만 하나? 천만에요.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요. 만약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좀 부당하다 싶은 행정 결정에 맞서고 싶을 때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법률 도구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결정 내리는 과정에 흠은 없었는지 따져보는 거. 둘째, 그 결정으로 인한 결과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건 아닌지. 셋째, 혹시 결정할 때 딴 생각을 한 건 아닌지. 이렇게 파고드는 건데요. 하나씩 간단하게 짚어볼까요? 첫 번째, 바로 절차의 문제입니다.
아무리 행정기관의 넓은 권한, 즉 재량이 주어졌다고 해도요, 법에서 정해놓은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 예를 들어서 법에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슬쩍 넘어갔다? 그럼 그 결정은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위법이 될 수 있는 거죠. 두 번째는 비례, 즉 균형의 문제입니다. 정부 결정으로 얻게 되는 공공의 이익보다 내가 입는 피해가 비교도 안 될 만큼 크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저 너무 억울해요 같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고요. 이것 때문에 우리 가게 매출이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같은 누가 봐도 명확한 데이터로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 재량권 남용, 즉 공정성의 문제입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나랑 똑같은 조건의 다른 사람은 허가해주고 왜 나만 안 해주는 거냐? 이런 식으로 불공평하게 차별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결정을 내린 이유가 이 사안이랑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것이었다면 그건 재량권을 잘못 사용한, 즉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 딱 정리해 드릴게요. 행정기관의 결정에 맞설 때는요, 내가 원하는 결과를 왜 안 내주냐고 따지는 것보다 당신들의 결정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그 판단이 불공정했다는 점을 파고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,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우리는 버스 노선이라는 아주 작은 창문으로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가 부딪히는 거대한 법의 세계를 살짝 엿봤습니다. 우리 모두를 위한 질서, 그리고 한 사람의 소중한 권리, 그 사이의 균형점은 과연 어디쯤일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